리포트 준비했는데 이그전 자료가 어제 있었습니다. 반도체 고점을 잡아내는 탑다운 방법 2편인데요. 저번에도 리포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2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익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승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근 증시 조정 이유 중 하나는 이익 증가 속도 둔화라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익이 급증한 국면에서는 기저효과가 좀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하고요. 작년 7월 이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면 올해 이익 증가율이 정점을 찍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미 이익 증가율이 1000%에 달한 상황에서 증가율이 계속 더 높아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고, 하지만 단순히 기저효과에 따른 증가율 둔화를 조축과 고점 신호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EPS 증가율 250% YY 증가율을 넘었던 두 번의 사례를 살펴보자라고 하고요. 2013년과 17년인데 특징은 아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익 증가율이 꺾일 때 주가 조정이 나왔었고 이 당시가 13년 9월, 17년 8월이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건 단기 조정이었고 이후 주가는 두세 분기 더 상승한 뒤 고점이 나왔었다.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전망하는가를 대한 고민을 해본 것 같은데요. 탑다운 방법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그전이 지난 10여 년간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활용한 선행 지표는 대여섯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중 이익 관련해 가장 설명력 높았던 지표는 이익률로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다른 선행 지표들과 함께 볼 때 유용했었다. 마진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미묘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반영해낸다라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중요한 건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마진으로 벌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현재 추정치 기준으로는 4분기가 이익률의 정점으로 현재 전자나 하이닉스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실제 마이크론도 20년 2분기 영업이익률 80.4%를 기록을 했었고 3분기 총마진 가이던스를 86%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 봤을 때 3분기 마이크론 이익률은 82% 안팎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고요. 다만 애널들의 이익률 추정치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 4분기가 이익률의 정점으로 추정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자. 그래서 따로 추가로 필요한 건 영업이익률 정점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탑다운 지표를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리포트가 아쉬웠던 게 이 KB 매크로 슈퍼사이클이라는 지표를 넣어주시긴 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게 저희가 보면서 뭔가 참고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표로 내려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의 EPS 증가율과 실제 주가 고점이 언제 나왔었냐를 보기 위해서 넣어주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EPS 증가율이 2013년 9월에 고점을 찍었었죠. 저 당시 250% 이상 증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주가를 보면 2013년 9월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로 돌아가면 이제 추정치로 봤을 때 이익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가가 선행해서 먼저 좀 빠졌었던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주가 고점은 언제 나왔냐라고 보면 그 다음해 14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익률은 올라갔었다라는 거죠. 저 당시에. 주가 고점이 두세 분기 뒤에 나왔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4분기 추정치 기준으로 4분기에 이익률이 피크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 리포트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17년 사례인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다음 아래 표는 KB 매크로 슈퍼사이클이라는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 네. 갑자기 급 마감을 해서 지금 잠깐 놀랐어요. 밑에 표부터 보면 이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가 KB 매크로 슈퍼 사이클. 하나만 더 오과장 설명해 줘요. 이 KB 매크로 슈퍼 사이클 인덱스를 여기 써주신 이유가 이은택 위원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하이닉스 주가가 언제부터 좀 우하향하느냐를 알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 하이닉스 주가가 언제 우하향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KB 매크로 슈퍼 사이클을 함께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인가? 네, 그래서 이 매크로 음, 슈퍼사이클이 내려가는 구간이 되면
EPS도 내려가게 되고 EPS가 내려가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후행해서 이제 내려간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몇 가지 정도를 또 말씀을 이제 힌트라고 좀 주신 것 같은데 IT수에서 선행하는 주문이나 재고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넣었기 때문에 뭐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떨어지겠죠. 네. 슈퍼사이클 지표가. 그리고 이제 후행해서 이익률도 떨어지고 음. EPS도 떨어지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넣어주신 것 같긴 한데 음.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서 꺾이질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보면 아직 반도체 고점은 나오지 않았다. 설명으로 이어졌던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이닉스의 고점을, 그러니까 이 칩메이커들의 고점이 좀 궁금해서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냐,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이냐, 아니면 뭐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의 데드 크로스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떠나 이 KB 매크로 슈퍼 사이클이 피크 아웃하면 주가도 꺾인다,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왼쪽 표 보면은 이 KB 매크로 슈퍼사이클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동행하는 모습이 나. 그러네요. 크게 선행성도 있지 않고 크게 무브행성도 있지 않고 네. 우리는 좀 미리 알아야 되니까 이은택 위원님과 친분이 좋은 우리 왕 이사가 네. 이 매크로 슈퍼 사이클의 레시피가 뭔지를 빨리 알아내서 물어보겠습니다. 테슬리에 내재화해서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나온 자료인지는 정확히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 이 빨간색 차트와 영업이익률 차트,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차트가 거의 어떤 높낮이는 다른데 이 꺾인 점들, 그러니까 변곡점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주가와 그려보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오 과장이 조금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뉘앙스를 보면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은 다음 분기에 좀 낮아지겠으나 지금 고점 논란을 고점이다라고 정의 내리기엔 좀 이른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이글전 리포트는 뭔가 되게 간단 명료한 네.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쵸. 최근 한 2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그런 리포트보다 현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해서 한 페이지 쭉 던지시고 끝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시장이 좀 어려워진 거죠, 사실 연구원 음. 입장에서. 리포트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기업인 것 같은데요. TCK죠. 최근에 이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빠져서 좀 괜찮은 종목들이 여기까지 내려왔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TCK 같은 기업들도 좀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 재밌는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방 시장이 SiC 링인데 그렇게 TM이 큰 시장은 아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멀티플이 크게 확장되는 회사는 아니지만 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투 황준태 연구원 자료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매출이 950억, 영업이익이 270억인데 QOQ로 감소입니다. 그래서 요즘 업황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에서 QOQ로 역성장이면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를 꼽아줬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주요 고객사 AMEC 이게 중국 장비사라고 해요. 중국적 장비사. TCK의 매출비 중에 한 20% 정도 해당된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AMEC 납품 시 매출 인식이 됐었는데 이 장비사 창고에서 CXMT나 YMTC로 넘어갈 때 매출 인식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연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눈높이를 좀 낮춰는 잡은 것 같고요. 둘째,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영향이 일부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했고요. 다만 하반기 실적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오히려 연간 기준으로는 탑라인 추정치를 1.6% 상향 조정을 하면서 4,041억 정도 매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인식 시점 이슈를 제외해보면 실질적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의견까지 제시했고요. 앞으로 더욱 좋아질 이유를 꼽아줬는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공정 장비사들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비사 매출의 성장률 컨센서스의 상향 조정이 매분기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장비사들의 공급 우위 환경은 비포마켓 부품 업체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둘째, KC와의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이 올해 마무리된다라고 합니다. KC가 상장사고요.
반도체 소재 쪽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TCK의 지분을 좀 많이 들고 있더라고. 어제 봤는데 20% 정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와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이 있었다고 해요. 매출액에 2%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올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부터는 2%포인트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응용처 다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 D램량 매출 비중은 15%에 불과했지만 최근 20% 후반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파운드리랑 매출도 5% 정도였는데 최근에 한 8%까지 올라오면서 원래 이 낸드 관련된 기업 SIC 링 이쪽이 시각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부품이다 보니까 낸드 쪽에 노출도가 더 큰데 이제 D램이 워낙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투자도 D램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수혜가 들어오고 있다 이야기고요. 외관상 부진할 때 선제적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하고요. 투자 의견 매수 타겟 프라이스 40만 원 정도 유지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40% 빠져 있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셔야 될 성장과 마진 개선을 고려했을 때 선제적으로 매수 접근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부터 올랐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작년 한 2분기 정도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 2분기 초 혹은 1분기 말 그러면 이제 작년 2025년 3월, 4월 요때일 텐데 그 제가 잘 몰라요, 오과장.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우량하다고 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25년 3월, 4월 정도의 밸류에이션 보다 지금 내려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있습니다. 그쵸. 근데 특히 소재 쪽의 네.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 한 1년여간의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가격이 주도하다 보니까 볼륨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 소재 기업들이 언더퍼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칩메이커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밸류에이션까지 디레이팅이 될 그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급의 쏠림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어떤 가격 인상 사이클로 주도했던 지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것을 걷어내고 봐도 싸진 기업들은 좀 사도 되지 않나? 소부장 중에 그런 생각 해보는데 그런 관점으로 봐도 TCK는 좀 매력적입니까? TCK는 이미 한번 시세를 좀 많이 줬었었고요. 음. 그래서 20배 이상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부품 회사의 밸류에이션 상단 정도까지는 한번 갔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40%가 빠져서 일단 밸류는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낸드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 이번에 피증가 사이클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투자하고 있는 게 대체로 D램과 HBM 쪽인데 낸드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년부터 되면 제가 알기로 SK하이닉스가 M17 공장이 낸드로 알고 있는데 낸드 증설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낸드 노출도가 있는 소재나 부품 쪽이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확실시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낸드 투자하면 낸드 장비 거기 클린룸에 들어갈 거고 낸드 장비 들어갈 때 SIC 링이 장비에 탑재돼서 들어가거든요. 비포 마켓 기준 TCK가 비포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회사한테 분명히 이익 증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많이 올라갔을 때도 저희 IT 수요 많았었던 22년보다 밸류에이션이 TCK는 못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만약에 내년에 터진다라는 게 가시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밸류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장비주들이나 기판주들은 이미 이전 사이클의 고점 배수를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역사적 최고 밸류까지 다 뚫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부품이나 소재단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소재보단 부품. 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부품보다는 또 장비이긴 한데 이미 장비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부품 쪽에서 기회를 찾아볼 법하지 않나.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매력적입니다라고 이렇게 짚어드리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만 분명히 지나치게 싸진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외형이 증가할 게 좀 눈에 보이는 기업들
코스닥에 지나친 시가총액 소형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탑2보다 좀 더 좋은 수익을 내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점님께서 어제 아침 방송에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웬만한 기업들은 사면 다 수익이 날 것 같다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낙폭이 과대하다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중소형 종목들 또는 IT가 아닌 다른 업종에서도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있는 가격까지는 좀 내려왔다.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음, 사실 많이 사야 되잖아요. 네. 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살 수 있는 소부장 업종, 소부장 섹터, 소부장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음. 사실은 좀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시총이 예. 작으니까 예, 이제 많이의 기준이 또 개인 투자자단으로 넘어가면 다를 수 있긴 예, 하지만 그렇죠. 뭐 자금이 큰 뭐 몇천억대, 몇 조 원대 자금이라고 하면 십시일반 이렇게 나눠 사지 않는 이상 한 종목에 지분 신고할 만큼 사는 거는 불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 과장님 TCK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이런 거 이제 좀 소외된 그런데 우량한 기업인 것 같다라는 차원으로 오늘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부장 음. 워낙 다 많이 빠져 있어서 분명 반도체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소부장 기업들 볼만한 것들이 많이 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보면서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